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세계 자연치유 대가들과 제가 30년 가까이 해온 자연치유의 경험으로 볼 때 대답은 해독과 영양입니다. 질병에서 아주 쉽게 벗어나려면 첫째는 해독을 잘해야 되고 둘째로 영양 공급을 잘하면 됩니다.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독성이 전신에 쌓여서 암, 당뇨, 고혈압을 비롯한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치유 백과의 저자인 타이 볼링저는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은 인체가 극심한 독성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열을 올려 자연적으로 치유하듯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도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요법의 의사이자 이 계통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레오나드 콜드웰 박사는 암덩어리가 생기는 이유는 체내에서 독소의 영향력이 너무 거세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면 인체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독소를 모조리 그 속에 쓸어 모아 꽁꽁 잠가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암덩어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글로벌 힐링센터 CEO이자 의사인 에드워드 F는 수년간 연구한 끝에 인체가 독소에 맨 처음 노출되는 지점이 장 내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 내벽이 붕괴되면서 독소가 우리 몸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논리입니다. 패스트푸드나 화학물질이 장에 유입되면 장의 유익균층이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장 내면에서 새어 들어가는 독소와 기운들이 혈액과 림프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독소가 간으로 가고 간에서 다 처리할 수 없었던 독이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도 넘쳐나는 독을 다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장의 독이 림프절과 혈액을 통해 전신을 중독시키고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독소가 없으면 암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치유되는 해독 방법을 제시하는 라시드 부타르 박사는 암 치유의 방법으로 7대 중독 원인을 제거하는 전신 해독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중금속, 체내 잔류성 유기물질,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나선 상균, 마이코플라스마, 효모, 휴대전화 방사선, 정신적인 독성, 잘못된 음식 등으로부터 생긴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신 해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전신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중금속이나 잔류성 유기물질, 또 세균, 각종 곰팡이균 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연치유 백과의 저자 타이 볼링저는 전신 해독을 위한 5가지 정도의 해독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는 첫째, 장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볼링저는 미국의 에피제네틱 랩이라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옵티목스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용수의 자연건강에서는 과일을 이용해 장을 해독하고 있으며 과일식을 하는 기간 중에 레몬즙을 물 대신 수시로 마시게 합니다. 죽음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회복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생충 제거를 해야 합니다. 볼링저는 검은 호두나무에서 나오는 호두나무 껍질, 약숙, 정약나무의 꽃봉오리 등을 권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두 번은 약국의 구충제인 알벤다졸 같은 것이라도 먹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균 작용을 하는 오레가노 오일, 에키네시아, 프로폴리스, 감자즙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신장 해독을 해야 합니다. 볼링저는 수박을 많이 먹고 씨앗으로 만든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넷째는 간과 방광 해독을 해야 합니다. 볼링저는 사과즙을 하루에 950ml씩 3일 동안 마시게 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에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35ml에 레몬 1개 분량의 즙을 섞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책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네 번째 방법을 꼭 하지 못해도 주기적인 과일식만 잘해도 몸은 해독이 됩니다. 다섯째는 혈액 해독을 해야 합니다. 볼링저는 레드클로버를 권장하는데 레드클로버 보조식품은 미국 인터넷 아마존 같은 데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엉뿌리, 체퍼렐, 미국 자리공, 애기수영 등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해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합리적인 영양식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식 첫 번째는 그 영양식이 치유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수의 자연건강에서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를 위해 아침과 점심은 영양식을 제공하지만 저녁은 간단한 과일로 제공을 하고 부득이하게 과일을 드시지 못할 때는 고구마나 감자 등을 간단하게 드시는 정도를 권장합니다. 인체는 12시간 이상 장을 비워줘야 간, 신장 등에서 해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면 세 번째 식사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째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질이 충분히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경우 자연건강식에는 사실상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식단을 짜야 합니다. 단백질은 콩물이나 햄프시드로, 지방질은 참깨, 들깨,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이런 식재료는 집에서 자연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는 곳의 식물을 먹으면 그 같은 환경에서 자란 식물의免疫力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병 극복을 위해 드린 설명을 요약하면 첫째는 해독이고 둘째는 치유가 되는 영양요법입니다. 둘째는 영양식이 치유가 되도록 하는 영양요법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암이나 종기 같은 질병은 몸의 독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은 몸 안에 독성이 축적되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잘해주면 몸은 자체적으로 암을 분해해 처리하기도 하고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보다 더 큰 의사, 더 용한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치료하도록 해독과 영양 공급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